이쪽 이거 이 조그만 거 마이크로 USB 전송인데 이게 사실 그 스마트폰 충전할 때 쓰는 마이크로 USB 단자가 내부적으로는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한 단자가 이 MHL 단자예요. 이거를 스마트폰에 끼우고 이쪽 HDMI라고 하는데 이거를 TV나 모니터에 꽂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쓰려면 당연히 TV나 모니터도 이렇게 생긴 HDMI 포트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조그만 단자가 더 있는데 그 일부 TV나 모니터는 연결을 할 때 별도적으로 추가적인 전원을 연결해줘야지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TV나 모니터를 연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전력 부족을 대비해서 있는 단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TV 쪽에 연결되고 요거 하나는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HL 케이블은 시중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액세서리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부 스마트폰은 이 MHL 포트를 통해서 TV로 그 화면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이를테면 펜텍의 베가 시리즈 이런 제품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 스마트폰은 이 포트 모양을 변화해주는 젠더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LG 제품. LG하고 삼성하고 이 마이크로 그 USB 포트의 구조가 내부적으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시중에 삼성폰을 쓰는 혹시 많기 때문에 시중에 팔고 있는 MHL 케이블은 대부분 삼성 유역에 맞춰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제품을 쓰고 있다면은 변화한 젠더라든가 아니면 LG 전용 케이블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크롬캐스트하고 뭐가 차이나요? 네? 크롬캐스트? 크롬캐스트요? 네. 아, 이거 안 사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네, 제가 지금 아예 방법이 없나요? 근데 이렇게 그 MHL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스마트폰하고 TV를 연결하면은 방법은 간단하게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니까 연결한 즉시 TV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장점인데 그 문제는 유선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TV는 요 옆에 있고 소파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긴 케이블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무선입니다. 미라캐스트라는 그 시중에서 파는 주변 기기가 있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미라캐스트라는 거는 그 무선 신호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신호를 TV로 전송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건 미라캐스트 동글, 그러니까 미라캐스트 동글 그 수신기 이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TV에다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미라캐스트 수신기를 TV에 HDMI 포트에 꽂으면 이제부터 이 TV는 이 스마트폰의 영상을 무선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대부분의 TV가 이러한데 일부 좀 고가의 TV 있어요. 요즘 스마트 TV라고 하면서 나오는 비싼 TV들인데 이런 비싼 TV는 이런 동글을 꽂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미라캐스트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능이 관심이 많으시면은 그 TV를 하시기 전에 이 TV에 미라캐스트 기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미라캐스트 가로치고 스크린 미러링이라고 써 있어요.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미라캐스트인데요. 유독 삼성에서만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삼성에서 그런 일탈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가로를 칠 필요가 없었는데 워낙 삼성이 폰이 많이 풀다 보니 이렇게 원래 이름 미라캐스트예요. 하지만 삼성에서 스크린 미러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동글은 한 USB 메모리보다 조금 큰 크기인데 시중에서 한 3만원? 뭐 그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좀 고급형은 7, 8만원에 팔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물건을 고급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거 쓰세요. 미라캐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그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보내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 갤럭시 S6를 그 소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상단 바 있죠. 상단 바를 쭉 내리면은 그 와이파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소리라든가 블루투스를 끄고 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라캐스트도 이거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 미라캐스트 아이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편집을 누르죠. 편집을 누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콘들의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를 통해서 보면 여기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항목이 있죠. 삼성폰이니까 스크린 미러링을 쓰는 거예요. LG폰이나 다른 모든 폰들은 미라캐스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그냥 선택을 해서 미라캐스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 이 아이콘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미라캐스트를 좀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TV에다가 미라캐스트 동글을 꽂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미라캐스트 기능 활성화를 하면은 디바이스 선택을 하고 나와요. 이렇게 캐스트 프로 40BBC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TV에 꽂혀 있는 미라캐스트 동글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선택을 해주면은 연결 중이라고 나오면서 몇 초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스마트폰의 화면이 TV로 뜨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유선처럼 이렇게 길게 케이블 유지할 필요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TV를 스마트폰 멀리 소파에 앉아가지고 간단히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웹서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라캐스트보다 좀 한단계 발전한 거로는 구글 크롬캐스트라는 주변 기기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미라캐스트랑 똑같이 특이한데 기능은 이게 한 통입니다. 이건 단순히 폰 화면을 TV로 전송하는 거 외에도 폰과 TV에 각각 다른 콘텐츠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를테면은 폰에서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TV에서는 웹서핑을 한다든가 반대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 폰을 리모컨처럼 이용해가지고 TV로 편하게 콘텐츠를 감상하도 가능해요. 이를테면은 폰에서 유튜브를 실행시켜서 동영상을 가동을 하면은 폰에서는 TV에서는 유튜브 화면이 풀 화면으로 출력되면 편하게 보면서 폰으로는 TV에서는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 폰에서는 유튜브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모드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글 크롬캐스트의 소다 장점이라면 가격이 그럭저럭 괜찮다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가격 49,8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39,800원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은 전화 통화 음질 향상 HD 보이스 VoLT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일단 통화 음질이라는 게 뭔지 아실 거. 음질이라는 게 이를테면 라디오 음질하고 CD 음질하고 다르죠. 그리고 라디오라고 하더라도 AM 라디오 음질하고 FM 라디오 음질이 다르잖아요. FM 라디오가 AM 라디오보다 음질이 좋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전화통화 음질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평소에 전화통화 음질이 라디오 수준이었다면은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은 한 CD 수준 음질로 음질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폰들은 거의 되는데 일부 저가형 폰이라든가 고형 폰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요. 요즘 나오는 LG U 플러스 폰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하지만 KT나 SK텔레콤 스마트폰은 이게 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켜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VoLT라는 건 Voice over LTE라고 해서 LTE 통신망을 이용해서 음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VoLT라는 건 LG U 플러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LG U 플러스에서 VoLT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성 SK라든가 KT에서는 HD 보이스라고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미라캐스트와 스크린 미러링의 관계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VoLT나 HD 보이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상단 바에 여기 HD 혹은 VoLT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만약 이 아이콘이 활성화된 상태라면은 고음질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앱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이따 맞춰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의하실 게 이렇게 HD 보이스 혹은 VoLT가 활성화가 된 폰들끼리 통화를 할 때만 음질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 폰에서는 VoLT, HD 보이스를 켰는데 또 한쪽 폰에서는 이게 꺼 있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화 통화 음질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LGU 플러스에서 항상 이거를 온 시켜서 출고를 하는 이유도 뭐 그런 거겠죠. LGU 플러스끼리 통화를 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LGU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내역이 이거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LGU 플러스 LTE 폰이라면 뭐든 항상 기본적으로 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이얼 모드, 다이얼 앱을 설정 부른 다음에 우측 위에 더보기에 설정이 있을 거예요. 이건 갤럭시 S6의 경우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HD 보이스 설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 쓰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폰이라면은 그 더보기가 아니고 여기 땡땡땡 마크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폰 우측 하단에 있는 추가 메뉴 있죠. 요 메뉴, 다이얼 메뉴에서 다이얼 모드에서 요걸 눌러야 활성화가 될 때도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그 통화 설정을 시작가지고 HD 보이스를 활성화하면은 고음질 통화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HD 혹시 HD 혹은 VO LTE 마크가 뜨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HD 보이스나 VO LTE를 활성화를 시키면 뭐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닿는다, 아니면은 혼선이 더 빨리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그런 소문도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게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HD 보이스 혹은 VO LTE 한번 써보시는 거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이용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교통카드, 뭐 신용카드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T머니 이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걸 교통카드처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인 앱이 모바일 T머니,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 버스나 지하철 개찰구에 딱 대기만 하면은 결제가 되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NFC라고 그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예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선불도 가능하고 후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T머니 앱의 특징이라면 교통카드 외에 뭐 T머니 가맹점, 이를테면 편의점 뭐 이런 데서도 그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하실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바일 T머니는 NFC라는 기술에 그 기반한 기술입니다. 때문에 이 기능을 쓰려면은 NFC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 상단 바를 내린 다음에 NFC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비활성화가 돼 있으면 이걸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 모바일 T머니 앱을 깔아야지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NFC 모드는 그 NFC 카드 모드가 있고 NFC 읽기 혹은 P2P 모드, 이런 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 NFC 카드 모드는 기본적으로 그 대부분의 폰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NFC 읽기 쓰기 모드는 NFC P2P 모드라고 표기하는 폰도 있고 안드로이드 BB라고 표기되는 폰도 있어요. 되게 그 삼성폰에서는 LG 읽기 쓰기라고 표기를 많이 하고, LG폰에서는 P2P라고 많이 하고, 펜타폰에서는 안드로이드 BB라고 표기를 할 때가 많은데 세 개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교통카드 기능을 쓸 때는 NFC 카드 모드를 추천을 합니다. NFC 읽기 쓰기 모드에서도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합니다. 배터리 대신에 이 상태에서는 폰끼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가지고 파일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쓸모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NFC 카드 모드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상단 바를 내린 다음에 NFC 카드 모드를 활성화를 하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모바일 T머니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KT용도 있고 SK텔레콤용도 있고 LG우플러스용도 있는데 뭐 자신의 폰에 맞는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모바일 티머니 모듈이라는 걸 추가 설치하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이어 설치하시면 되시고, 이걸 설치를 하면은 그 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구글 계정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게 아이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 방식인데 그 선불형 서비스가 있고 후불형 서비스가 있어요. 좀 편리하게 이용하려면은 후불형 서비스가 좀 편리합니다. 선불형 서비스는 그때그때 충전을 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모바일 티머니 앱은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써보니까 후불형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건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신용카드 후불형 서비스를 하면은 이 앱에다가 자기의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이걸 입력을 해야지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주의하실 게, 만약에 폰을 뭐 분실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폰을 잘 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격으로 그 비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폰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합적을 했으면은 그냥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폰 뒷면을 그냥 이렇게 교통카드 단말기에 찍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차감이 되면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월 3만 원까지 쓸 수가 있고요. 부족하면 그 곧장 복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 설치 시에 스마트폰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이 모바일 티머니 아이디로 연결이 되고,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한 번 이렇게 연결이 된 아이디는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할 때 자기가 진짜 연결하고 싶은 아이디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부 NFC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유심을 꽂은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티머니가 설치가 된 다음에 인식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폰들은 대부분 요즘 나오는 그 폰하고 유심은 대부분 NFC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좀 일부 구형 폰이라든가 구형 유심을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앱 자체 기능이라면은 이렇게 뭐 광고를 봐가지고 포인트를 쌓는다든가, 포인트를 쌓아서 이걸 교통비로 이용하거나 뭐 다른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때에 따라서 다채롭게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한자를 입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그 한글 전용 시대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그 한자를 때에 따라서는 가끔은 써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자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자를 입력을 하려면은 이 한자를 입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을 까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일부 신형 스마트폰에서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키보드가 한자를 지원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갤럭시 S6 같은 기종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스마트 키보드에서 한자 입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키보드 앱은 TS 한글 키보드라든가 온 한글 한자 키보드 이런 것들이 이런 대표적이고,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S6처럼 기본적으로 한자 입력을 지원하는 기종이에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 하단에 톱니바퀴가 그 아이콘이 있죠. 이게 설정 아이콘이에요. 이걸 1초 이상 꾹 누르면은 이렇게 그 기능 선택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방금 전에 쓴 한글이 이렇게 한자로 변환이 되면서 선택하고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한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자 입력을 지원하는 좀 최신폰 얘기고요. 그 외의 기종은 이렇게 뭐 TS 한글 키보드처럼은 그 한자 입력을 지원하는 별도의 키보드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TS 한글 키보드 선지임수라는 그 키보드를 깔았어요. 이것만 지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 구글 플레이에서 한자 입력 지원하면은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키보드 앱이 나옵니다.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앱을 깐 다음에 이 구글에서는 한자를 지원 안 합니다. 네? 구글 자체에서요? 구글 자체에서 지원하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은 이렇게 지금 네, 지원합니다. 그때는 한국에서는 네네. 근데 뭐꼭 고글 키보드를 쓰지 않더라도 한자 지원하는 키보드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키보드 앱을 깐 다음에 설정에 가서 그 언어 입력 혹은 기종에 따라서는 언어 입력이 아니고 키보드라고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전에 설치한 TS 한글 키보드 체크해서 활성화를 해주고 기본 입력을 이 TS 한글 키보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소에 쓰는 키보드 말고 이 TS 한글 키보드로 글자 입력을 하게 되고 TS 한글 그 키보드에 한자 입력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그 TS 한글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게 그 삼성 선신 계열인데 설정에 들어가서 퍼티로 바꾸는 거 가능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때만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데 갑자기 한자 이거 올려야 된다. 네,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 TS 키보드 되게 좋은 키보드예요. 글자 찍어야 돼. 올릴 때 한자 올릴 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때 네네. 자동으로 안 된다 했죠.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글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한자 있죠. 이거 1초 이상 쭉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키보드 그 한자를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설정에 들어가서 손진 말고 퍼티라든가 아니면 LG라든가 펜텍 계열로 키보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은 Q&A. 근데 Q&A를 하기 전에 제가 그 간단히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는 그 자녀 보호, 그 자녀들이 그 성인용 앱을 함부로 못 쓰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썼을 때 이걸 제한하는 방법, 혹은 그 비공식 앱 혹은 불법 앱이 마음대로 걸리지 않게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미라캐스트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지금 이 화면이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라캐스트 동글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미라캐스트 동글 부팅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미라캐스트 활성화를 해볼게요. 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쓰는 폰 화면이 프로젝터 전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펜텍 거예요. 일단 구글 플레이에서 그 자녀들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추가 메뉴 아이콘이 있어. 이걸 한번 터치를 해보십시오. 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환경 설정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자녀 보호 기능이겠죠. 자녀 보호 기능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하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활성화를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가 핀코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게 핀코드를 비밀번호를 설정한 이유가 이거 설정 안 해놓으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그 성인용 이 설정을 바꿔가지고 성인용 앱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이거는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엠넷 게임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자녀 보호 기능을 쓸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엠넷 게임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 허용치라는 게 있는데 전 여기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12세 이상 이용가 앱들은 표시가 안 되게 됩니다. 여기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 되네. 매우 안 좋습니다. 원래는 잘 되는 거니까요. 원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잘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그리고 다음은 동일하게 환경 설정에서 유료 앱을 맘대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매 시 인증 필요라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입력 안함으로 하면은 누구나 이걸 이용해서 아무 제한 없이 유료 앱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이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 구매할 때마다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설정을 해야지 유료 앱을 구매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맘대로 유료 앱을 결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기 방금 전에 설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내려받을 때뿐만 아니라 무료 앱을 내려받고 그 안에 인앱 결제를 통해서 추가 결제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막힙니다. 그런 것도 이걸 설정해 두시면은 인앱 결제를 누른 순간 이 구글 플레이가 열리고 이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처음에 쓰시던 지메일 아시죠? 그 지메일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그때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설정에.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 절대 자녀분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겠죠. 나만 알고 있어야겠고. 자녀분이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지메일 계정과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은 이건 설정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그다음에 자녀분이 모르게 설정해놓고 이렇게 설정한 뒤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하라고 넘겨주시면 그다음부터 자녀분이 마음대로 하다가 이것저것 누르다가 나 이거 살래 하고 눌러서 소액 결제가 20만 원이 청구되고 막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설정해 보시면. 다만 여기 주의하실 게 이게 구글 플레이에서만 구매한 것만 해당됩니다. T스토어라든가 통신사 스토어에서 구매한 건 이 설정을 못 막습니다. 때문에 통신사 설정도 이와 비슷한 설정이 있으니까 개별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꼭 막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강일용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은 이 기능에 한계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유료 앱을 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료 앱을 까는 건 방지하지 못합니다. 이건 안 들어가요. 네, 무료 앱을 까는 건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앱에다가 설정하면은 예. 그럼 앱도 이미 구글 계정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앱 계정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기능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폰을 자녀한테 넘겨줘서 그때 쓰고 있을 때 부디에 결제된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자녀도 이제 한 살부터 6, 7살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결제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TV에서 한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막 결제해갖고 부부됐다.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자녀가 그냥 자기 폰으로 결제해버리는 건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통신비 안 내주면 돼요. 너 이렇게 막 썼으니까 내줄 수 없다. 그거 외에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좀 해주셔야죠. 그것 외에 폰을 뺏는 방법도 있습니다. 폰을 부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대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라캐스트가 끊어졌네요. 또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근데 크롬캐스트는 이런 일이 적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사실 때는 크롬캐스트를 크롬캐스트나 미라캐스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구글 캐스트 와이파이에 계신 분들이 다 붙어 있으셔서 그래요. 구글 직원이 더 좋다고 했는데요.
아닌가요? 우리 지금 가 아끼는 사람도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지금 알려드린 팁들은 지금 설정해뒀어요. 돈 세는 걸 막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크롬캐스트와 미러캐스트가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크롬캐스트가 좀 더 발전한 기능입니다. 그 미라캐스트는 단순히 폰의 화면을 TV로 보내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 크롬캐스트는 폰하고 TV하고 각각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제가 11번째 그때 설정해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따로 주는 근데 그게 크롬캐스트가 설정이 까다로워요? 네? 더 까다로운 것 같아. 크롬캐스트가 설정이 까다롭나요? 네. 그 솔직히 저는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크롬캐스트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거는 폰에서 TV 화면으로 살때 속도 안 좋고 끊어지지 않고 그거는 그 와이파이 상태에다 달린 거라서 이거에 뭐 크롬캐스트가 좋다 아니면 뭐 구글 캐스트가 더 좋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연결이 와이파이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라캐스트나 크롬캐스트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방금 전에 폰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미라캐스트 그 해제가 돼버렸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됐습니다. 다음은 좀 유해 앱이라든가 불법적인 앱이 폰에 깔리지 않도록 설정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설정하면 설정 메뉴로 가야 돼요. 네, 설정 메뉴가 이렇게 생겼죠. 들어가면은 뭐 폰마다 조금씩 위치는 다릅니다만 대부분 분들이 이게 보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에 들어가서요. 알 수 없는 소스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꺼짐으로 돼 있다면은 켜짐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만약에 알 수 없는 소스가 켜져 있다면 끄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소스라는 건 뭐냐면은 구글 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를테면 뭐 이메일이라든가 웹서핑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앱이 설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알 수 없는 소스 설치 허용을 꺼짐으로 하면은 구글 플레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앱들은 설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꺼짐으로 설정을 하면은 폰의 좀 건강을 지키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앱들은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트로이 목마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앱스토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구글 입장에서는 비공식 경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앱스토어를 여기다 폰에다 깐 다음에 깔려고 하면은 알 수 없는 소스라고 해서 설치를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득이 이 항목을 허용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이거를 꺼두시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미싱 때문입니다. 보통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URL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URL 근데 원래는 그런 걸 누르지 말아야 되지만 당연히 URL 눌러서 안 됩니다. 메시지 들어오는 걸 눌러서 APK 파일에서 안드로이드 설치 파일이 있어요. 이걸 만약 체크를 안 해주시면 이거를 만약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그 APK 파일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APK 파일이 원래 정상적인 앱과 교체돼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앱 스미싱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넣으면은 교체되는 순간 내가 국민은행으로 앱으로 인터넷 뱅킹하는 순간 해커한테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주셔서 다른 앱이 유입되는 것을 절대 막으셔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미싱 앱들이 막 공짜 TV를 보여주겠다, 공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겠다, 공짜 드라마를 보여주겠다 라는 명목하에
이걸 체크를 해제를 풀고 그다음 자기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중 8구가 아니라요. 10중 12 스파이웨어라든가 각종 악성 코드가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개인의 데이터를 많이 유출해요. 사진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 데이터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전화번호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통화를 했다가 그런 걸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둘씩 유출되면 치명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동 씨.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흥신소라든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할게요. 흥신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람의 위치를 밟아줬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이걸 체크를 해제를 풀고 URL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그 URL을 통해서 사람의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앱이 섞여 들어와요. 섞여 들어왔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섞여 들어왔다는 거는 진짜 이 스마트폰을 잘 아는 사람만이 간신히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함으로 섞여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위치, 누구와 전화했는지 그 전화한 내용까지 모두 다 그 흥신소 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타인한테 전화기를 빌려주지 마세요. 뭐 혹시 킹키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혹시 킹키는 있으시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단 5초만 빌려두고 흥신소 앱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두시고 절대 타인한테 앱을 빌려주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폰의 자체 보안 프로그램 중에 설정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색 노트스라든가 그런 거 뭐 따로 기사를 통해 알아차야겠지만 그런 것들 설정하셔서 설정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참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윤용 기자의 말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지 말고 좀 정리해서. 지금은 머리 좀 시끄러운 세상인데 네네네. 그런 걸좀 말씀하시는 걸 좀 정리해서 네. 그런 건 어떤 건지 흥신소 프로그램 어떤 건지. 무슨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건 RCS예요. RCC? RCS예요. RCS. 그거를 탐지하는 거는 예, 백신이 그걸 탐지합니다. 원래는 탐지하는데요. 다만 이게 언제나 해킹이라는 게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때문에 백신 탐지하는 순간부터 그쪽 이거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또 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서 백신 그거 찾는 거고.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버전 업할 때 기능도 업그레이드 안 줄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가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는 관계 없습니다. 그 PC에다가 뭐 V3라든가 뭐 알약이라든가 뭐 노턴이라든가 백신가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그런 거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요, 깔려 있어도 자꾸 백신이 업그레이드 하니까 네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OS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최신 뭐든 백신이라든가 운전체에다 최신으로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냥 보안 기능을 최신에서 좀 더. 아니 저 생각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금 백신 자체는 사실 그렇게 효용성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PC에 그 PC하고 스마트폰 운영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백신의 편식 전lum이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iOS가 약하잖아요. 그거는 오해예요. 약하죠. 그 안드로이드 구조가 iOS보다 보안이 약하다기보다도 거기 표현하 있잖아. 안드로이드의 개방성 때문에 그게 좀 더 잘 드러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강의는 이 정도인데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라도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구글로 디바이스에 있는 거 보내는 거 있었죠? 주소로. 네네. 전부 다 한꺼번에. 네. 그거 한 번 더. 그래서 어떤 폰으로 찾아보니까 해드릴까요? 없어요. 아까 6 말고 다른 거. 폰을 이리 갖고 와오세요. 이제 그 사모님 폰으로 미라캐스트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글이 보이지가 않네. 어디 갔을까요? 세팅하는 동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혹시 평소에 삶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예. 잠시만요. 예. 예. 아, 그
상단에 있는 리스트는요 자기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미라캐스트는요 안드로이드의 기본 메뉴가 아니에요. 때문에 안드로이드 넥서스 폰 같은 경우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삼성이나 LG 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 보이실 경우에는요 상단에 이 메뉴에서 이 추가하시는 메뉴가 보이시면요 추가하시는 메뉴가 이렇게 설정해서 그래서 이 체크하셔가지고 꺼내셔야 됩니다. 에어크시다입니다. 스크린 미러, 이게 스크린 미러입니다. 이렇게 꺼내주시면 스크린 미러니 갤럭시 노트 스크린 미러니 뭔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미라캐스트가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원래는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여보세요. 미라캐스트가 아니고 삼성은 스크린 미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다른 질문. 원래 이런 게 앞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엔 잘 되는데.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연락처에서 예, 말씀해주세요. 그 이제 백업을 하고 예, 완전히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예. 다시 그 연락처로 불러와서 하는 가족이 방법. 되고. 아, 백업으로 다시 연락 불러보시는 방법이요? 이거는 폰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직접 가서 해드릴게요. 이거 사실 임시만 이렇게 한번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질문 혹시 질문 계신가요? 저는 이거는 지금 예. 평소에 궁금했던 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안 되는 그런 친구. 아, 오늘 말고 추후에 저희가 IT 애정남이라고 해가지고 그룹을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네이버 IT 애정남이라고 검색해보시면 IT IT 애정남. 저희가 쓴 기사라든가 나올 거예요. 이 담당자분이 여기 지금 오셨거든요. 이분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그걸 기사화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오늘과 어저께 또 윈도우 10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드리는 게 기사화돼서 네이버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런 걸 좀 여쭤보시면요. 저희 글로 글과 그림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그게 애당초 이게 되게 궁금한 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이 더 해보시면 돼요.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그래서 예전 메모리에서 가져오기는 하고요. 예, 가져오기 예, 와이파이 그럼 이렇게 되면 같은 연락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내기 어때요? 예. 스마트 TV 거의 대부분 이런 대장을 가져가서 폰마다 조금 정보가 틀려가지고 헷갈려요.